바로 오늘 그 1구역 공항동 모아타운 1구역 동의서 징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정비업체 키라에셋의 김영민 상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역장님께서 나오셔서 여기 1구역에 계신 소유자분들한테 인사하는 말씀을 먼저 시작으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구역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현철입니다.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동의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합 설립도 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도 할 수 있으니까 꼭 동의서를 오늘 작성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설명에 들어가서 순서는 이거 사업하는데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설계업체의 도움,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도움, 그 다음에 정비업체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순서는 먼저 건축 설계를 맡게 된 우리 무형건축의 개정민 사무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무형종합건축사무소의 개정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 구역에 대한 설명부터 제가 좀 드리고 1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관리계획 수립이 이제 돼서 25년 7월 17일 날 관리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고시된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이 그림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체 지금 저희 모아타운에 대한 구역입니다. 그 구역 안에 지금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 총 5개 구역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이런 다른 부분들이 공공시설로 이제 우리가 기부 채납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오던 그 토지 이용 계획이 이번에 이제 관리계획 고시가 나면서 좀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하고 지금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A1, 그러니까 1구역하고 2구역 요 사이로 2구역 가운데 사이로 지금 점점점점점점에서 이렇게 송종역 가는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보행 통로라고 해서 사람들 가리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가리는 게 아니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통로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행 통로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이 없었던 부분이 사람들이 보행으로 해서 걸어서 송종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통로 계획을 하라고 해서 지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공공보행 통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색깔 요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부 채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좀 자세히 보면 모양이 조금 달라졌죠. 먼저 3구역부터 보면 3구역에는 공공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공공공지는 뭐냐면 아직 특정되지 않았어요. 용도를 뭘로 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진행을 하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광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녹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공공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공지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5구역 볼게요.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모양이 조금 달라졌죠.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녹지에 대한 모양이 좀 길게 띠 형태로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 이 보라색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위치를 위에 있던 게 내려오고 거기에 붙어서 지금 이렇게 녹지가 형성이 되어서 이것도 기부 채납으로 우리가 시에다 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구역 잠깐 보겠습니다. 4구역이 이렇게 지금 생겨 있는데, 4구역에 보면 가운데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를 폐도를 하고 하나로 묶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도로에 대한 체계가 있어요. 도로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이 도로 체계 때문에 이 도로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는데 그러면 이제 단지가 두 개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하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 이거를 우리가 입체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도로는 이제 시에서 쓰는 거고 밑에 지하 주차장은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입체 결정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점이 뭔가요? 이제 관리계획 고시가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번 동의 신청을 해서 지금 동의서 신청서를 다 받으셨어요, 이제. 그러면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하셔야 이제 실질적으로 조합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해야 되는 게 뭐 업체도 뽑고 하겠지만 이제 인허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통합심의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인허가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빨리 조합 설립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동의서를 좀 빨리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속도인 것 같아요. 속도, 얼마나 빠르게 사업을 하느냐가 성공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빨리 동의서를 내주셔서 조합이 설립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인허가를 정식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오늘 설명 들으시고 동의서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저희가 설명이 여러 번 하면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저희 공항동 같은 경우에는 항공고도에 대한 제한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층수가 지금 해발고도에서 57.86m까지밖에 이제 못 찍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층수로 지금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15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5층 정도가 높이가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건설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전체 구역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 구역의 가운데로 이렇게 쭉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커뮤니티 가로라고 합니다. 이 가로에 대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쪽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거나 또는 이제 상가 이런 것들을 배치하게끔 관리계획 고시할 때 그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1구역 설명하지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각각의 구역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로 묶였을 때 모아타운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나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그런 가치들이 더 상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에 대한 가치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1구역 설명이지만 전체 5구역까지 동시에 좀 같이 잘 사업이 이루어져서 조합 설립도 빨리 해서 모아타운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구역 보겠습니다. 1구역의 총 세대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대수는 228세대예요. 전체 세대수가 228세대인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기부 체납으로 임대로 주는 세대수가 있죠. 임대 세대수가 총 47세대, 그리고 분양 세대수가 181세대. 여기 지금 소유주분들이 한 61, 62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사업성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61명인데 181세대를 저희가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세대수율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수는 1구역 같은 경우에 좀 작기는 하지만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형대가 이거 전용 면적으로 요즘엔 얘기해서 이제 제가 평형대로 얘기하기 좀 그래요. 전용 면적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전용 면적이 39제곱미터랑 49제곱미터 그리고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평형대가 몰려 있는 부분들이 59, 74, 84 이쪽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형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건축 심의부터 시작하는 인허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조합원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의사에 대한 평형대에 대한 그 선호도 이런 조사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안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확정된 계획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고 나시면 그때 다 같이 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평형대 그런 거랑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려해서 설계를 좀 다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타운 하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역별로도 묶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실제 주차를 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구역에서 주차장을 만들 때 그 주차 대수를 그러니까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 2개 층을 이제 공사를 해서 파야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구역별로도 이렇게 묶어서 주차장을 하나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 효율이 더 올라가죠. 도로 밑에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사비도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주차에 대한 효율도 높일 수가 있으세요. 이런 혜택들을 좀 받을 수가 있고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녹지 공간이나 커뮤니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특화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개 구역만 해서는 그 시너지를 발휘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5개 구역이 있는데 이 5개 구역들이 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모아타운으로서의 그런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조합 설립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해야겠죠. 제가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아파트에 대한 면적은 아까 제가 이제 평형대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해서 뭐 3구 타입, 4구 타입, 5구 타입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벽체가 있으면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벽체 안쪽으로 지금은 면적을 내게끔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전용 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84제곱미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노란색 안쪽 그러니까 크게 보면 평면을 예시를 들면 이렇게 지금 이제 실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외곽으로 해서 벽체 안쪽의 면적들을 이렇게 따요. 이게 전용 면적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면적 예전에는 이렇게 면적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벽체의 중심선 면적으로 면적을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실제 내가 쓰는 공간에 대한 면적들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 면적을 따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벽체 안쪽 선 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복도나 또는 엘리베이터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코어라고 하는데 계단실 있잖아요. 이 계단실에 대한 이 면적이 있어요. 이 전용 면적하고 계단실 면적 그리고 벽체 면적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분양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34평이니 24평이니 하잖아요. 그 34평, 24평이라고 하는 거는 전용 면적과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을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공용 부분들이 이렇게 막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용이 커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합수가 굉장히 따닥따닥하게 많이 붙으면서 타워형 아파트들 있죠. 뭐 6호 조합짜리에서 타워형 높이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들은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 커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은 똑같이 84제곱미터인데 공용 부분이 커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형태의 판상형 아파트는 전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을 합쳐서 34평인데 타워형 아파트는 36평, 38평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전용 부분의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공용이 늘어난 거예요? 공용이 늘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비용을 어떻게 낼까요? 그 평형대에 맞게끔 내잖아요. 그래서 그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이해시키고자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이제 이 발코니에 대한 부분이에요. 발코니에 대한 면적은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형대 이런 데 계산이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최근 짓는 아파트들은 이러한 발코니들을 이용을 해서 확장하잖아요. 확장한 서비스 면적이니까 이건 공짜 면적이잖아요. 확장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키우는 그런 확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 지으실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형 평면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평면. 근데 발코니 면적이 무조건 면적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폭이 1.5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m까지만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8m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8m. 그러면 0.3m만큼은 면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까지는 저희가 발코니 부분을 서비스 면적을 다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적을 크게 써요. 지금 보시면 거실 작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확장이 돼서 이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발코니 부분에 대한 면적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 가면 뭐 알파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팬트리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예전 아파트 같으면 그렇게 늘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이용해서 방이나 거실 부분에 대한 면적들이 여기서는 작지만 실제 확장하면 커지잖아요. 그럼 그 작아진 면적만큼은 뭘로 주는 거예요? 그거를 팬트리도 만들고 알파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84제곱미터의 면적이긴 하지만 체감하는 면적은 더 크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전은재 회장님께서 그 사업성 관련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설명 잘 들으시고 조합 설립 동의서 내주시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막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여기 영상업체가 오셔서 뒤에서 지금 촬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요 내용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안 보이시잖아요. 요거 다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랑 요거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랑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저희 사업성 분석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서 사업 설명의 오늘 핵심인데요. 우리 키라이셋의 전원재 회장님 모시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키라이셋의 전원재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모시고 벌써 세 번째 이런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조금 넘었나요? 한 2년 전에 초기에 이제 저희가 이 여러분들 동네에 모아타운으로 갈 때 그 사업성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재산이 뭐 개인마다 물론 다르지만 한 4억 정도 되시는 빌라 소유자는 이게 뭐 6억으로 재산이 는다든지 또는 10억 정도 단독주택 가지신 분은 뭐 한 15억, 16억으로 재산이 있는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처음 드렸어요. 2년 전에. 근데 그때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아니 그게 그렇게 정말 될까? 그렇게 뭐 재산이나가 이렇게 증가해? 그거 사실이야? 뭐 이렇게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었죠.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난 작년 가을쯤에서 제가 또 다시 계산을 해서 이제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보면 그 2년 전보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사업성이 좋아져서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릴 때는 10억 가지신 분이 한 14억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15억은 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그렇게 될까 이제 한편 의아해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다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보다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더 많아질 건가 그 비율이 조금 더 늘었다. 그래서 재산 위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왜 동의서를 빨리 내야 되는가 아까 이제 설계회사 분께서 이제 상무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속도가 원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마다 그 재산 액수가 다르지만 보통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또 어떤 큰 건물을 통건물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재산가액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재산가액이 높은 분들이 대부분 아니 이게 같이 재개발을 하면은 우리는 별 이익이 아닌 거 아니야? 조그만 예를 들어서 빌라 소유자나 내가 한 10매독짜리 갖고 있는 이 큰 나 같은 고액 소유자나 아파트 한 채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분양권.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손해 아니야. 나는 그 액수 보면 한 2개 주고 3개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분양권을.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셔서 보통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빌라 소유주분들이 좀 많이 찬성을 하시고, 단독주택이나 특히 상가 소유주분, 다가구 소유주분들이 좀 반대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모아타운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고액 소유주들한테 유리하게 특별히 좀 희한한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고액 소유자, 저희가 고액 소유주만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유인물을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뭐 10억, 20억, 30억, 심지어는 30몇 억짜리 되는 그러한 소유주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재개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가지고 가시는 분은 그냥 아파트 하나 적당한 거 자기의 까에게 맞는 거 하나 신청해서 갖고 가시면 되는데, 이게 20억이다 내가. 그러면 내가 20억, 지금 재산이 내가 20억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개발이 잘 되면 20억이 30억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럼 30억에 내 권리가 있는데 아파트 하나 갖고 가면은 성이 차지 않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갖고 오고, 아니면 아파트 2채 갖고 오고, 아니면 아파트 1채 갖고 오고, 상가를 한 20억 원어치 갖고 오고 싶다. 그래서 노후에 상가 임대 놓고 뭐 임대료 받고 싶다. 아파트도 물론 갖고 오고, 이런저런 거를 막 갖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아타운의 경우는. 그런데 그게 너무 늦게 내시면 늦고, 그러려면 아까 이제 설계회사에서 상무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미리미리 그런 분들을 취합을 해서 나는 내가 한 20억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 아파트 한 채에다가 상가 한 15억짜리 갖고 싶어. 어떤 분은 아니야, 난 뭐 내가 한 20억 되지만 아파트 한 채 갖고 오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한 10몇 억 갖고 싶어. 사람들마다 희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취합해서 빨리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게 상가까지 갖고 가게 되는 분들이 고액 소유자가 많다. 그럼 아까 저 상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체 구역의 중간에 가로 활성화 지구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 상가들을 이렇게 쭉 배치를 할 텐데, 그 상가들을 다소 좀 그만큼 많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가고 뭐고 싫고 내가 상가를 가져보니까 그거 뭐 임대료 안 내는 사람 많고 골치 아파. 그냥 아파트 큰 거 한 채에다가 현금으로 다 줘. 그게 10몇 억이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 상가를 조금 축소해서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로 줘야 되고, 이런 것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분들도 빨리 내셔야 되지만 특히 고액 소유주분들은 망설이시지 마시고 빨리 내시면서 그 자신의 어떤 희망상, 나는 지금 내가 가액이 얼마가 되는데 지금 내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한 10억이 되는데 이게 15억이 되는데 이걸 아파트 2채를 갖고 싶어. 이런 거를 빨리 말씀해 주시고, 상가로 다 갖고 싶어, 난 아파트 필요 없어. 그럼 그거를 빨리 말씀해 줘서 그거를 여러분들 다 그 희망을 취합을 해서 그걸 집계를 해서 상가는 어디다가 몇 평, 어디다 몇 평,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동의서를 안 내시고 자꾸 그 주저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고액 소유주들께서는 빨리 그 동의서를 내시면서 빨리 그 의향을 말씀하셔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그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재산이 증가할 거냐, 여러분들의 재산이. 그리고 2번째는 동의서를 빨리 내야 되는데 특히 왜 고액 소유주들께서는 단독주택 소유자, 다가구 소유자들은 빨리 내야 되는지, 다른 분들보다도 오히려 빨리 내면서 자기의 의향을 밝혀야 되는지를 그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상무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1구역은 조그맣고 그 소유주 수도 한 60몇 분밖에 안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가 적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전체가 모아타운이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정에 의해서 다른 경우와는 달리 이렇게 옆에 이 구역하고 같이 통합해서 개발할 수가 있다. 이게 모아타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애매모호했는데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맺으려면은 땅 소유 인접한 땅 소유자들이 전원 동의를 해야 100% 동의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100명 조합이고 여기는 200명 조합이다. 그럼 여기 100명, 200명, 300명이 다 오케이를 해야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그게 정확히 정해져서 이 조합이 일단 되면은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람과 같은 거기 때문에 법인, 법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사람끼리 같이 전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의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면 여기서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우리 그렇게 하겠소, 또 여기서도 조합총회를 여기서 우리 같이 이 옆하고 하겠소 하면은 되는 거다.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이 완전 무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옆에 바로 여러분들 동네가 여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송정역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인데 이 여러분들 동네하고 붙어 있는 게 이 거대한 마곡지구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곡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사람들이 업계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지구를 개발해서 여기 과연 아파트를 엄청 줘서 그게 비싸게 팔리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업계에서 여러 말이 많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여기가 엄청나게 떠서 분위기가 떠갖고 아파트도 굉장히 비싸지고 이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동네는 마곡지구하고 붙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재개발되면 마곡지구하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곡지구와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같은 공항동이라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떨어져서 개발하는 같이 붙으면 개발하는 순간 그냥 마곡의 일부가 되는 거다. 근데 마곡이 왜 중요하냐? 굉장히 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네도 뜬 지역이 된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비싸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대략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60몇 분의 전체 재산은 지금 한 계산해 보면 지금은 한 500 몇십억 정도 됩니다. 540억. 근데 이게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이 15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여기 여러분들 동네에 비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비례율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 분지 미래의 여러분들의 재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비율입니다. 비례율.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544억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합하면, 근데 이게 앞으로 다 부수고 여기다 신축 아파트 단지를 지면 그게 얼마짜리가 될 건가? 그러면 그게 한 1,800억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네 다 부수고 뭐 조그만 거겠지만 거기다가 아파트를 다 지면 이게 1,800억 원어치의 아파트 단지가 된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건축비 요새 많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건축비 한 800억에다가 각종 경비 금융비용에서 한 300억 나가서 1,147억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순 688억이 남는다. 그래서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여기서 126%, 26%가 남는다라고 계산이 되는데, 이 계산은 어떤 전제하에서의 계산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이익을 먼저 갖고 온다고 했을 때 그거 플러스 이렇게 26%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합원 평당 분양가를 한 3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종전 자산을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님 계시지만은 저희가 감정평가사 분하고 자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가 받아보니까 지금의 종전 자산은 대략 한 544억인 걸로 계산이 된다. 이게 아무렇게나 계산한 게 아니고 공인된 감정평가 하시는 분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걸 위주로 해볼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은 감정평가를 하면은 544억이고, 그걸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들은 조합원으로서 한 3천만 원 정도로
아파트를 평당 3천만 원 정도로 싸게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의 동네에 다 부수고 새 아파트를 단지를 지면은 대략 예상되는 게 최소한 보수적으로 봐도 평당가로 4,2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1,200만 원 더 싸게 해서 3,087만 원 평당가로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긴다. 그런 권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4,200만 원짜리를 평당 3천만 원으로 갖고 오니까 여기서 굉장한 이익이 먼저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양을 하면은 조합원 분양부터 먼저 하고 남는 것은 이제 일반인한테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이 먼저 분양을 받고 그다음에 일반인은 나중에 그걸 남는 거를 분양하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얼마나 싸게 갖고 올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무한정 싸게 갖고 올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대략 감정평가분들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3천만 원으로 갖고 올 수 있겠다. 종전자산이 계산해 보면 그거에 따른 이렇게 비례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 있다.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먼저 받을 수가 있다. 조합원으로서. 그래서 4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에 갖고 온다. 이런 얘기가 되고 30평으로 따진다면 3, 40이 12억짜리 아파트를 3, 3, 9, 9억으로 받아올 수 있다. 거기서 먼저 3억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싸게 갖고 오더라도 그렇게 계산을 해도 26%가 또 남는다. 나중에 일반 분양하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3억을 갖고 오고 이익으로 그래도 원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26%가 또 남는다. 이런 계산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할인한 후에도 남는 비례율이라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매칭 비례율 이렇게 매칭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 동네를 다 부수고 새 아파트를 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새 아파트가 비쌀수록 여러분들이 이익이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기껏 지어놨는데 그게 별로 잘 안 팔리고 굉장히 아주 싸구려 아파트 단지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새 아파트 단지가 비싸져야 거기서 비싼 건축비와 비싼 어떤 그 간접비를 다 내고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많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새로 짓는 아파트가 더욱 비싼 아파트로 돼야 여러분들은 그만큼 재산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4,200만 원짜리가 될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5천만 원 이상으로 될 거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수학식으로 이거를 추정을 해보니까 4,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된다. 사실은 저희가 계산한 결과는 4,287만 원인데 그냥 보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4,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셔도 알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주변의 아파트 시세입니다. 평당가 시세입니다. 여러분들 동네가 여기고요. 여기가 송정역이고요. 여러분들하고 딱 붙어있는 이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요게 지금 평당 4,6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요게. 그래서 2017년 8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새 아파트는 아니고 이 정도면 새 아파트죠. 그래서 1,100세대 정도 되는 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옆에 붙은 아파트라. 이게 제가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그때 조사를 해봤더니 요 아파트가 평당 3,900이었습니다. 3,900. 근데 그 이후에 1년 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때 1년 후에 말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그게 바로 1년 전에는 4,300으로 올랐습니다. 4,300.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할 때 1년 전보다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재산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게 제가 추적을 해서 여기다 다 써놓은 겁니다. 1년 전에 4,300이었습니다. 4,300. 근데 요번에 다시
또 조사를 해보니까 4,600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 단지가 25평도 있고 34평도 있는데요. 25평이 가장 인기가 있어서 이게 평당 5,200입니다. 5,200. 엄청납니다. 네. 저기 뭐 송파 이런데 그 조금 외곽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5,20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엄청나게 오를 거고 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설계 그 상무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정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평형대별로도 그 비중도 이렇게 좀 다르게 할 거고 확정된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성 여러분들 재산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25평 비중을 훨씬 더 증가시켜야죠. 평당 5,200이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 위에도 바로 이쪽으로 가면은 3,500에서 3,900, 4,200 이게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동네가.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최소한 옆에 있는 우리보다 7년 더 묵은 이 아파트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현재 4,600인데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볼 때는 5,000 이상으로, 당장 25평을 주로 위주로 만들면 5,200입니다. 평당.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그러나 저희가 수학식으로 계산한 결과 4,200 정도가, 다른 것도 다 계산을 해보니까 4,200 정도로 하는 게 보수적으로 맞겠다. 그래서 4,200만 원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여러분들은 평당 3,000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평당 5,000이 된다면 5, 6, 30 거의 절반 가격으로 갑니다. 거기서 우선 남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고 또 26%가 남는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개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67분이나 되는 분을 제가 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 책자도 받으시고요. 일반적인 우리 특성, 우리 모아타운의 특성, 일구역의 특성, 이런 책자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인물을 흑백으로 된 유인물을 한 장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는 개인별로 선생님의 지금 현재 재산은 얼마인데 이게 몇 평을 신청을 하면 부담금은 얼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한 이게 있고요. 그렇죠? 이것도 받으셨을 거고요. 요번 설명회를 위해서 요것도 받으셨을 겁니다. 요거.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요 안에 보면은 하나하나 4억 정도 되시는 분은 어떨까? 한 9억 정도 단독을 갖고 계시는 분은 어떤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위주로 해서 요거 똑같은, 요 갖고 계신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으로 보시든지, 요게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요것도 보시든지 하면 됩니다. 스크린으로 안 갖고 오셨을 테니까 스크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빌라가 4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평균 한 4억 원으로 일단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빌라 소유자분이 22평형을 신청을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4억 원 갖고 있는 사람인데 22평만 내가 신청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시를 한 거죠. 25평을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근데 22평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평 아파트 시가가 한 9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200만 원으로 봤으니까 뭐 4인은 8 해서 4인은 8, 4인은 8 해서 한 9억 정도 시가가 되는데, 요거를 한 70% 싸게 갖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싸게 갖고 오면은 6억 6천에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9억 2천짜리 22평 아파트를 내가 6억 6천으로 갖고 올 수 있다 보니까 조합원 할인 분양이익이 2억 6천이 여기서 우선 남는다. 먼저 이익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선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조합원 분양이 먼저니까. 그러고 나중에 일반 분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남는 게 126%, 26.5%가 또 남는다. 그러면 내 투자액이 4억 원짜리 빌라를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26%가 또 남으니까 여기다 126%를 곱하면 내 4억 원이 5억 원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은 왜 권리가액이라고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비록 4억 원을 투자를 했으나 나중에 조합에 가서 5억짜리 아파트 내놓으셔 이런 권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권리가액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3억을 미리 선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싸게 받아서. 그래서 3억은 한 2억 6천 정확히. 그래서 내가 먼저 조합원 분양 단계에서 2억 6천을 가져오고, 물론 돈을 갖고 오는 건 아니지만 계산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 6천 갖고 오고, 여기서 26%가 4억 원에 대해서 또 남으니까 5억 6백이 되다 보니까 1억 정도 또 갖고 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익은 한 3억 6, 7천을 이익을 갖고 오게 된다. 그래서 4억 원 투자를 해서 3억 6천이 남으니까 결국은 내 재산은 4억에서 7억 6천으로 된다. 근데 25평 아파트가 무려 이게 9억이기 때문에 4억을 투자를 해서 이게 9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걸 재개발을 말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9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당장 산다. 4억 빌라 팔아서. 그럼 빌라 판 돈 4억에다가 5억을 더 내야 이게 25평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러나 재개발을 통해서 1억 5천만. 그러니까 9억 2천 갖고 오는데 나는 6억 6천에 싸게 갖고 올 수 있고 4억 투자했지만 내 권리가액이 1억이 더 붙고 그래서 6억 6천을 싸게 갖고 오는데 내 권리가액이 5억이니까 그걸 딱 빼면 1억 5천만 원만 추가 분담금으로 내면 나는 9억짜리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9억짜리 갖고 오는데 1억 5천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갖고 오면 더 좋겠으나 그러나 사실 4억 원 내고 9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오는데 어떻게 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1억 5천은 내야 된다. 그럼 1억 5천이 돈이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게 무려 9억이기 때문에 이게 뭐 6억, 5억, 6억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대출 받을 필요는 없고 한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1억 5천 내고 5천만 원 내가 수중에 갖고 있어서 그걸로 한 1, 2년 지불하고 이래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나 싫다 나는 뭐 다른 데 사니까 이거 팔아보고 싶다. 그럼 당장 팔면은 9억 2천이 나오고 추가 분담금 빼도 여기 7억 7천이 내 수중에 현금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무려 92%가 이익이 남는 거죠. 즉 4억짜리가 7억 7천이 된다 재산이.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4억짜리 빌라라고 해서 왜 22평만 신청하냐? 좀 큰 거 25평 뭐 신청할 수 없느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면은 부담금을 조금 더 한 1억 정도 더 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5평을 신청을 하면 이게 시가가 무려 10억이 넘고요. 10억 5천만 원이 되고 이거를 내가 70%로 싸게 갖고 왔으니까 7억 7천만 내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아파트를. 근데 내가 4억 원인데 26% 이익이 나서 내 권리가액이 5억이니까 빼면은 7억 7천 내야 되는데 내 권리가액이 5억이니까 빼면은 2억 6천만 내면 25평 아파트 10억 거의 11억짜리가 들어온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200만 원이 시가라고 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충분히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5억이면 이게 얼마짜리 아파트를 갖고 오게 되는 거 하면은 5천만 원 곱하면 5, 25, 5, 20, 1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요거 2억 6천 내고 그냥 갖고 오는 겁니다. 4억 투자하고.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된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92%가 남는다. 즉 약간 무리를 해서 더 큰 아파트를 내가 신청을 한다. 그럼 무리인 것 같지만 이익은 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담금은 좀 늘어나지만 이것도 10억 5천짜리 은행에다 하면 뭐 5, 6억 요새 뭐 이재명 정부가 6억 이상은 뭐 대출하게 못하지만 6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대출 받을 필요 없고 이것도 한 3억 대출 받아서 2억 6천 내고 한 3, 4천은 내가 들고 있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금 현금이 내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한 4억 정도 대출 받으면 2억 6천 내고 1억 4천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동네는 마곡하고 하나가 되면은 엄청나게 이게 뜨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현재 재산은 마곡이 아니라고 그냥 일반적인 옛날 공항동 동네라는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이 완료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곡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마곡과 똑같은 가격으로 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재산 가격은 재개발할 때의 그 잠재력보다 엄청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동의서를 내서 조합 만들어서 빨리 새 아파트 지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실 테니까 요 9억짜리 정도 조그만 단아파트 갖고 있어서 내 재산은 지금 9억이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상무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22평이다. 내가 지금 빌라가 25평 살고 있는데 내가 22평 갖고 가면 이거 좀 적은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예전에 빌라도 그렇고 예전 아파트도 그렇고 이 평수를 잴 때 예전에는 이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면 이 벽의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몇 평이냐를 쟀는데 요새는 엄하게 건축법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 안쪽에 실제 사용하는 안쪽만을 계산을 해서 몇 평 이렇게 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현재 22평 아파트는 예전 아파트로 보면 한 25평 이상의 아파트다. 더군다나 요새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발코니 같은 거 그냥 한꺼번에 해서 이제는 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25평 지금 살고 있는데 빌라를 22평으로 간다? 적지 않아? 전혀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억 원일 경우에는 그러면 아주 34평짜리를 아주 쾌적한 방 3개짜리죠. 이 34평이라는 게 34평이 25평형도 방이 3개고 20평 어떤 경우에는 30평형도 있고 25평형도 있고 이게 다 방이 3개인데 가장 넓은 방 3개짜리 아파트입니다. 34평.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면은 시가가 14억 5천입니다. 무려. 근데 내가 이걸 10억 5천에 3억 싸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니까 70% 싸게. 근데 내 투자금이 9억인데 9억 단독주택 9억 집어넣는데 이게 126% 26.5%가 남다 보니까 11억 4천으로 변합니다. 이게 9억이 11억 4천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 할인에 의해서 내가 4억을 일단 갖고 오고 4억 싸게 아파트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비례율 26.5%에 의해서 9억짜리가 11억 4천이 되니까 2억 4천이 남고 결국은 6억 4천이 이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은 9억짜리인데 빌라가 아니라 단독주택을 투자했는데 이게 결국은 15.4억으로 재산이 증가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억 원 정도, 조금 더 큰 분, 12억 원 정도의 경우에는 이게 34평형을 신청을 하면은 이게 7억이 남고, 그리고 60% 이익이 남고, 그리고 현금을 4.7억 원을 받습니다. 9억의 경우에는 현금 환급을 0.9억 원, 1억 정도 받습니다. 요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34평 아파트 시가가 14억 5천인데 이걸 10억 5천에 갖고 오고요. 갖고 올 수 있는데, 내 투자금 9억이 11억 4천으로 증가했으니까 그걸 빼면 0.1억 원, 0.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을 현금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내 권리가액이 11억인데 이게 14억짜리를 10억 5천으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돈이 1억이 거의 남는 거죠. 9천만 원이.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 34평 아파트 갖고 오고 플러스 현금을 9천만 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현금 환급금이 9천만 원이 된다. 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억 원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면은 4억 7천을 34평 갖고 오고 4억 7천을 현금을 받게 되고요. 10억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2억의 경우에는 34평 갖고 이게 4억 7천을 현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14억 5천짜리 아파트 갖고 오고 엄청 남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그리고 15억 원 그 단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2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그냥 15억 원 그럼 그 고액 소유주께서는 30평형 아파트하고 17평 아파트 2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개 신청하면은 30평형, 17평형 2개 아파트 가격이 20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14억 4천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투자한 15억이 이게 권리가액이 19억으로 변합니다. 그럼 현금은 뭐 4억 6천을
받을 수 있다. 이분은 그래서 15억짜리를 투자한 건 15억에 불과하지만 20억짜리 아파트에다가 5억 현금을 받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익이 한 10억이 된다. 9.8억. 그래서 15억 재산이 25억이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20억으로 가면요. 20억짜리, 내가 10억도 아니고 굉장히 이게 뭐 다가구 소유자분이라든지 상가 소유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20억이 넘는. 그래서 20억이라고 볼 때 그러면 34평짜리하고 30평짜리 내가 두 개를 시겠다. 그럼 34평하고 30평 이 시가가 한 27억 4천이 됩니다. 근데 27억 4천을 14억에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권리가액은 20억이 되고, 추가 분담금은 5, 6억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20억이 34억 4천으로 증가를 한다.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분은 예를 들어서 자기 맘대로 아파트 두 개 갖고 오는 게 이게 난 부담이 되니까 아파트 큰 거 하나 하고 34평하고 상가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억짜리 상가를 갖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34억, 20억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가가 이렇게 되고 34억이 되고 그거를 25억에 갖고 올 수 있고 여기서 10억이 남고 그리고 이게 20억이 내 투자금 20억이 25억으로 받고 그러면 이게 34평 아파트 14억짜리 15억짜리 34평 아파트 플러스 상가 20억짜리를 이것도 70%로 싸게 갖고 오는 겁니다. 상가로 원하시면. 그래서 20억짜리 상가 갖고 오고 현금 5억 6천 갖고 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이 34억 4천으로 재산이 증가하는데 그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액 소유주분들은 다른 일반 재개발하고는 달리 이런 맞춤형 재개발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다. 원하시는 대로. 나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아파트 하나에다가 내가 뭐 한 20억 재산이 돼서 이게 35억이 되고 막 그런 데지만 그냥 아파트 하나 하고 나 다 현금으로 다 줘. 그럼 아파트 하나에다가 현금 뭐 10몇 억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상가에다가 아파트 섞어줘. 그럼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냥 상가로 한 40억짜리 상가 줘. 온통.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빨리 동의서 내시면서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생각이니까 아파트 두 개에다가 현금 한 몇억 정도 이거면 나는 그게 최고야 이런 걸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그분들의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고 늦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2억 요거는 이제 처음 32억 다가구 소유자분 한 35억 막 이렇게 인 분도 계신데 이 경우에는 종전가 34평짜리하고 30평하고 25평 세 개를 갖고 가겠다 내가. 그럼 그 세 개 값이 38억인데 시가로 이거를 27억에 갖고 올 수 있고 내가 32억 다가구거나 몇 개를 가진 다물권 소유자거나 뭐 이럴 때 하여튼 이게 그러면 32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게 26%가 올라서 40억이 된다. 그러면 13억을 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3개 플러스 13억 현금 엄청난 이익이 여기서 남는 거고 결국은 이익금이 20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32억 투자한 분들이 20억이 남아서 52억이 된다 재산이.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일반 재개발하고 달리 모아타운은 고액 소유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규정이다. 그리고 일반 재개발에서는 불가능하고 재건축에서도 불가하지만 1+1이라고 그래서 잘해야 고액 소유자인데 온전한 아파트 하나에다가 조그만 아파트 9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의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더 주는데 1+1이라고 해서 그거는 또 몇 년 후에만 팔 수 있고 마음대로 못 팔고 이런 것이 끽해서 그거 답니다. 근데 이 모아타운을 관장하는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는 정확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가구 소유자는 그 가액을 계산을 해서 그냥 몇 개든 줄 수가 있다. 5개를 줄 수도 있고 근데 다가구라는 게 그렇게 비싼 다가구가 없기 때문에 보통 잘해야 한 3개 그 정도 갖고 가면 하지만 어쨌든 다가구는 그냥 그 가액이 높으면 그거를 나눠서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작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으로 나눠서 그게 몇 배 되느냐, 그 몇 배까지 줄 수 있다고 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개 이상 3개까지 줄 수가 있다. 고액 소유자는. 그래서 고액 소유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법이다 이게. 그래서 고액 소유자분들이 보통 재개발하면은 반대를 하시는데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근데 이거는 아니다. 오히려 빌라 소유자보다도 더 빨리 동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저희가 뭐를 계산을 해봤냐면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면 그냥 각종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부터 바로 전번 2024년까지 11년 동안 이 주택 유형별로, 즉 요게 단독주택이고요, 요게 아파트고 요게 빌라입니다. 그래서 11년 전인 2013년에는 서울 시내 모든 단독주택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 6억 8천입니다. 즉 11년 전에는 모든 단독주택을 다 해서 평균한 값이 7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가 됐냐 하면 11년 만에 이게 1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11년 만에 몇 배가 됐냐면 1.7배가 됐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그 당시에 아파트가 전체 평균으로 볼 때 단독주택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단독주택은 평균 7억이었고 아파트는 5억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독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지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이게. 지금은. 그래서 아파트는 11년 동안에 2.3배 올랐다. 빌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옛날에 11년 전에 빌라는 서울 전체 빌라의 평균 가격이 2억 2천이었는데 이게 11년 만에 3억 4천으로 올랐습니다. 1.5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계 수치를 봐도 11년 동안에 빌라는 1.5배 오르고 그리고 단독은 1.7배 오르고 아파트는 2.3배가 올랐다. 최근에 거를 보면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단독은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하루빨리 단독이나 빌라에서 아파트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동의서부터 내주셔야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아타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이 얼마가 되고 이거를 먼저 떠나서 일단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는 뭐냐? 빨리 동의서 내서 조합 설립됐다. 조합 설립 총회를 언제 한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 집값이 제법 올랐습니다. 모아타운으로 됐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된 것만 갖고는 아니고 조합 설립이 돼야 되고 나중에 사업인가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인가 받아야 되고 뚝딱거리고 착공해야 되고 이럴 때마다 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아타운에서 얼마가 된다 그거는 미래 얘기를 하더라도 당장 빨리 조합 만들고 동의서 내고 이래야 집값이 여러분들의 집값이 오르는 거고 혹시 중간에 팔고 나갈 생각이 있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그래야 비싸게 더 팔고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면 재산이 아까 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1.7배에서 한 2배 정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 건축심의 받고 사업인가 받고 관리처분인가 받고 할 때 단계마다 집값이 오릅니다. 그리고 동의서 내셔서 결국 일단은 조합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액 소유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원룸이나 빌라 소유자 등은 어차피 큰 아파트를 갖고 오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부담금 당장 돈이 없는데 내가 부담금을 어떻게 내?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엄청난 아파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억짜리 빌라 소유주분의 입장에서 10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10억짜리. 어디 가서 4억 빌라 팔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까? 그러니까 그 새로 들어오는 10억짜리 아파트 대출 받으면 이건 뭐 5억까지도 6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한 2, 3억만 받아도 추가 분담금 내고도 현금으로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소액 소유자분들께서는 추가 분담금을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문제가 아니다. 이익금이 많이 나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고수익 실현 가능합니다. 이 이익률은 조그만 그 소액 소유자일수록 이익률은 높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큰 고액 소유자일수록 이익률은 조금 낮아지지만 그러나 절대 이익 액수가 엄청나지는 거죠. 그래서 고액 소유자 분들은 이 단독, 상가, 다가구 이런 분들은 2개, 3개 이상 아파트 분양권이 가능하다. 모아타운만 이렇습니다.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액 소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바로 고액 소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이자 제도이자 방식이다. 더구나 고액 소유자는 아파트, 상가, 현금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섞어서 현금 몇 억 주고 상가는 몇 억짜리 주고 아파트는 몇 평짜리 아파트 달라 이렇게 섞어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은 동의서 빨리 내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나는 아파트하고 뭐 이렇게 이거를 빨리 말씀해 주셔야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지 늦으면 그건 못한다. 늦으면 그래서 빨리 내주셔야 된다. 그래서 늦게 동의서 내시면 여러분의 그 고액 소유자의 희망을 설계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동의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액 소유자일수록 단독 소유자, 상가 소유자, 다가구 소유자일수록 빨리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거를 관철시켜야 된다. 설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서두에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게 있었습니다. 이 고항동 모아타운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축에 계신 우리 통합위원장님 계시거든요. 근데 3구역 구역장을 맡으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저희 사업을 구나 또 구시의회나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서 축전을 좀 보내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 나눌 때 사실 구체적인 그런 우리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는 이런 생각은 사실 언감생신이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정말 귀도 호강하고 눈도 호강하는 이런 날이 왔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제가 너무 감사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냈어요. 그 왜 보냈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모아타운의 꿈을 꾸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여기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끝까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 특히 오늘 키라 회장님 그 말씀에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이미 먹어서 배는 부른데 또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게 막 억억억 하고 듣고 나니까 지금 가슴이 벅차네요. 하여튼 이런 좋은 일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잠시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저희 모아타운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오늘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세요. 그리고 이 최진혁 시의원님이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요 부임하자마자 그러니까 의석 들어가자마자 주택공간위원회를 신청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아타운 선정하는데 이분이 적극적인 힘을 써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모아타운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뵈면은 인사 나눠주시고 또 문자로라도 감사 인사 나눠주시면 아마 이분이요 자기 임기 기간 중에 우리 모아타운이 꼭 성공하고 삽을 뜨는 걸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 조합설립만 되면은 얼마든지 가고 저는 한번 건너뛰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진혁 시의원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박수 좀 한번 쳐보죠. 뭐 전달되게요. 네. 그 다음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희 지역구 구의원
전철규 의원이세요. 이분이 구의원 되시기 전에 우리 평화빌라 조그만 지하방에서 모여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 할 때 이분께서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자기가 구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우리 공항동에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해가지고 오늘 인사가 미처 도착은 안 했는데 장상기 강서구 지역 정책관이신데요. 그분이 나서서 모아타운을 저희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오늘날 됐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특별히 또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저희 상구역이 설명회 하는 수요일 날 방문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신다고 하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참석하셔서 인사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일구역장님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도 이런 구역장의 자리를 흔쾌히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열심히 사모님까지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가 조합 설립이 빨리 돼서 혹시나 모르겠네요. 뭐 다음 주라 또 일구역 총회 준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빨리 조합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걸 마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료는 영상에 지금 하고요. 풀 버전, 그다음에 15분 버전, 짧게 짤로도 해서 유튜브 다 올라가니까 이 자료는 다 띄워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보니까 뭐 동의서 뒤에 쓰시는 분도 있는데 자유롭게 뒤에 가시면 개별 추정 분담금하고 해서 이런 책자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가져오신 분들은 저기서 상담 받으면 되고 안 받아오신 분도 저희 가면 여러분들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자유롭게 뒤에 가셔서 동의서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지금 자유롭게 뒤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 감정평가 관련돼서 우리 제일감평에 조계 감평사님 오셨는데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감정평가법인의 조계의 감정평가사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사업 시작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요즘 보기 드물게 사업성이 매우 좋습니다.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물론 강남처럼 더 좋은 데들도 있겠지만 강북 같은 데 가면은 사업성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사업성은 어디보다도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시면은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집장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이제 미력이나마 조금 이 분담금 산정하고 이럴 때 제가 조금 저력을 했습니다.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